있는 사기다만이야. 금보이 서로 기명경 서로 기명경 가지 말고 기명부를 한 말 넣고 가라. 저 하동 악양에 그 유성준 수군가의 대가 명창님이 계셨는데 감독 선생님의 문화에서 공부할 적에 어렸을 적 얘기죠. 그 선생님께서 이제 자기 젊은 시절에 거기에 자기가 다니면서 그 공부를 잠시 했다는 얘기를 이제 공부하면서 많이 듣게 되죠, 얘기를. 지리산 자락에 흩어진 소리를 모아 나무로 흘려보내는 섬진강. 그 강을 무대 삼아 삶의 애환을 노래하던 당대 명창의 소리 동편제. 그 명맥을 이어 소리의 꽃을 피우는 사람들이 여기 이곳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봄이 찾아들고 가장 늦게 봄이 떠난다는 봄의 고장 하동. 다정한 바람에 어김없이 새싹이 움트는 지금. 이곳에선 하동 악양, 진주 등지에서 판소리 명창으로 활약하며 후진 양성에 힘을 쏟았던 국창 유성준 선생의 기념관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유성준 선생님은 13살 때 구례 송우룡 선생님한테 판소리를 배우러 가서 판소리를 해가지고 그 송만갑 명창하고 같이 판소리 공부를 해가지고 그 한말에 햄률사라고 그 판소리 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가서 활동을 하면서 고종황제 생일잔치에 판소리 노래를 불러가지고 하도 잘하니까 고종황제께서 그래 참봉 배수를 받고 그 해방 전후로 해서 그 햄률사에서 아주 대단한 활동을 하고 명성을 올린. 겹겹이 웅장함을 쌓은 지리산의 산세와 예술의 자양분인 700리 구비구비의 섬진강. 특별한 기교 없이 그저 목으로 우는 소리임에도 동편제가 예스럽고 소박한 건 아마도 그런 자연을 닮은 까닭이겠죠. 동쪽하면 뭐 지리산 배경으로 섬진강 따라서 하동도 포함이 되고 진주, 창원, 대구, 부산, 포항 이런 데 뭐 동편이라고 하죠. 서편 지역은 저 서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 광주, 보성, 진도, 목포. 서편제 소리는 그 풍성한 감정 처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성적이다. 또 그 극으로 반대된 여성적이면 남성적이겠죠. 그래서 동편 소리는 또 이렇게 남성적이다 얘기를 하죠. 그럼 소리도 여성적이면 여성스럽게 모든 감정을 다 처리하면서 예쁘게 소리를 할 것이고, 남성적이면 아무래도 좀 투박하면서 좀 뚝뚝하면서 좀 그렇게 소리가 되겠죠. 먼저 절묘한 기교가 매력적인 서편제 한 대목을 들어봅니다. 사뜨란 말이냐 죽음에 들어서 남녀도 소가 있느냐. 그렇죠. 그 성음이 그 음색도 그 이렇게 슬픈, 보통 얘기하면 뭐 한 얘기를 하는데 소리는 전체로 한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그걸 차라리 이렇게 활용된 성음, 그리고 장식음을 많이 였죠. 반대로 동편 같은 경우는 뭐 보고 천변일원홍 부상의 둥실로 빗떡 양국 잦은 안개월풍으로 돌고 돌아. 그 창법이 그렇죠. 그 남성적이다. 기교보다는 소리꾼의 풍부한 성량이 중시되는 동편제. 쭉쭉 뻗는 우렁찬 소리가 섬진강을 타고 흐르는데요. 신봉사 총하랴. 동편제 소리를 따라 이산 저산 흐르다 구례의 한 폐교에 자리 잡은 김소연 명창. 신봉사 좋아라 신봉사
김몽사가 좋아라고 그는 섬진강 판소리 문화학교를 만들어 위기를 맞은 동편제의 맥을 잇고 있습니다. 머리 깎은 새앙지가 뭐 소리꾼이 이렇게 다니는 공부하면 독공이라고도 하죠. 아니? 산에 다니면서 악양을 찾아오게 되는데 악양이 뭐 예전 선생님 말씀대로 워낙 경관도 좋은 데다, 섬진강 좋은 데다, 지리산 좋은 데다, 또 예전 훌륭한 명창 선생님도 계셨고, 그래 이제 두루 공부하면서 보니까 또 이렇게 시골이다 보니까 이렇게 학교가 이렇게 막 그 학생들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비어있는 학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문화학교를 20여 년 전에 악양에서 이렇게 판소리 학교를 문을 열게 됩니다. 그래요. 그때부터 이렇게 계속 얘도 후진 양성을 하고 지역에 또 섬진강에 있는 학생들, 일반인들 대상으로 전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는 판소리를 동편제와 서편제로 나누는 것은 그저 기술적인 차이일 뿐 뿌리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뿌리의 고장인 이곳에서 당대 명창의 계보를 잇는 소리꾼으로서 판소리가 많은 사람들의 울림으로 노래되어지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한수 월용사이 후정화만 부르는 구나. 특별히 매화와 벚꽃으로 때 아닌 봄눈이 내리는 봄속 하동은 사람들의 발길로 북적이는데요. 악양과 볼 것 많고 즐길 것 많고 들을 것 또한 많은 하동에서 그는 또 하나의 무대를 만듭니다. 억새야 또 치찬바댁이나 하계장 타면은 많은 관광객들이 워낙 많이 찾아오지요. 관광객들하고 같이 우리 전통 음악을 가지고 신명나게 또 문화생들에게는 또 이렇게 무대에 설 수 있는 또 이런 멋진 또 장이 되고요. 또 지역민들에게는 또 문화를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고, 또 관광객들에게는 또 언제나 정말 우리 전통 음악이 저렇게 각 지역에서도 열심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구나, 이런 또 멋진 면도 보이고요. 이산 저산 꽃이 피면 시작. 이산저산 꽃이 피면 넘어가고 선생님 하거든 따라서 하라고. 세월 간 줄을 모르게 되니 분명 고 봄이로 고나 시작. 간 줄을 모르게 되니 아이 봄이로 잘 들어봐. 세월 간 줄을 모르게 되니 넘어가고 분명 고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시작. 이보다 더 아름다운 무대가 또 있을까요? 아이들의 꿈도 더불어 아름다워집니다. 물소리, 새소리, 그리고 바람소리가 어우러지는 또 다른 무대 섬진강. 맑고 정직한 자연을 닮아 분명 어설픈 소리임에도 아이들의 소리엔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쟤들이 또 어른이 되고 또 중에 어떤 놈이 소리를 또 한다고 한 놈이 나오더라도 섬진강은 언제나 이렇게 맑고 깨끗하게 잘 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항상 들죠, 마음에. 섬진강 맑은 물에 둘이 동시에 나란히요 길어놓고 어야내 환영이나 닭살차 한 잔에 씌어놓고 섬진강으로 흘러들어 박이야 심리 벚꽃 밭을 삼고
왔어 하얀 머리 소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아이들에게 섬진강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무대가 되어주겠죠. 어디서든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동편제의 맥을 이어가는 밑거름이 됩니다. 그 맥을 이어가는 또 한 명의 소리꾼이 대구에도 있는데요. 동편제가 성했던 하동에서 태어나 귀에 익은 소리 동량으로 몸이 먼저 판소리를 배웠다는 소리꾼 서현숙 명창. 모진 바람에 꺾였기에 더 소리에 매진할 수 있었다고 지난날 자신의 소리 인생을 펼쳐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민요 배우로 막 이래 전전했어요. 막 배우러 다니다가 이제 우리 애가 이제 큰애가 5살 먹는 해부터 아 이래면 안 되겠고 이제 본격적으로 소리를 배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대구에 소리를 배우러 다니다가 흥보가를 다 배우고 아 좀 더 배워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전주로 배우러 갔죠. 그 어떤 계기나 이런 거는 없었는데 그냥 제가 그냥 소리가 좋았고 그냥 소리를 배우러 다녔어요. 그가 동편제 소리에 이끌려 여러 명창의 제자가 되었듯 그의 문화상들 역시 동편제의 우렁참을 쫓아 수궁가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하동에 그 옛날에 불렀던 그 동편제 소리가 수궁가 적백가를 많이 부르셨다 하더라고요. 예, 정말로 전성되어서 하동에서 다시 많은 소리꾼들이 소리를 많이 공연도 하시고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악양면 중대리. 국창 유성준의 묘소가 이장돼 있으며 그를 기념하기 위한 전수관이 지어지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동편제 소리에 한 획을 그었던 국창 유성준. 하동 악양에 살다가 묻힌 전설의 소리꾼 국창 유성준 선생을 추모하는 전수관은 이들에겐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섬진강을 쭉 따라오면서 경치도 너무 좋고 전수관 입구에 들어서니까 건물 너무 웅장하고요. 산세도 너무 좋고 지리적으로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토끼가 세상 사는 품넓은 지리산을 마치 병풍처럼 둘러싸고 자리한 전수관에서의 소리 공연은 소리를 하는 모든 이들에게 꿈이 되고 희망이 될 이야기인데요. 그 영광스러운 꿈의 무대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수궁가 한 대목을 불러봅니다. 월출동역의 잠을 깨니 정인벽계 집을 삼고 갑이 없는 상과 묵실 양식을 삼어서 감식할 때 신야부 동편제의 맥을 잇고 꽃을 피우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 전수관이 이들에게 어떤 의미이며 어떤 바람을 품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전수관에서 많은 맹창 선생님들이 오셔서 공연도 하시고 후진 양성도 많이 하시고 좋은 소리가 많이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그 전국에 이렇게 뭐 명창분들이 이렇게 뭐 판소리 대회도 있고 또 명창분들이 기념 사업을 많이 하는데 현장에 선생님이 묘소가 있는 예는 제가 알기로는 유성준 명창이 단 유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현장에서 이렇게 직접 유성준 명창의 이렇게 역사를 보면서
또 참배도 하면서 거기서 뭐 꿈나무들 저게 세계적인 문화니까 뭐 수련하는 것 또 그런 공간이 충분히 잘 돼 있으니까 수련하고 또 이렇게 공연하고 말 박수치고 북단가락 치면 어이 다 얼씨고 여유 있는 이런 자리가 뭐 최고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죠. 동편이나 서편이나 판소리 하면은 우리 국악이요, 우리 정신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판소리 소리꾼들이 전부 이런 데 와서 소리도 하고 공연도 하고 또 그 유승인 명창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만고영웅 혹을 들아 초한 승부 들어보소 절인 지용 부질없고 순민심 으뜸이라 한패공 백만 대평구리산하 14면의 대진을 둘러치고 초패왕을 잡으려 할지 천하병마 도원수는 걸식표모 한신이라 꼭 지켜야 할 옛것을 이어간다는 건 고집이 아니라 뿌리를 잊지 않겠다는 약속과도 같은 것입니다. 세월이 무상해도 늘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내는 자연처럼 동편제의 뿌리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는 한 우리의 소리도 여전히 산을 굽이돌아 강물에 흐르고 결국 꽃이 되어 맺히겠지요. 목욕하는 이제 걸은 어둠이 내려앉은 도시의 골목길 안. 이 골목길에선 소박한 사람들의 작은 문화축제가 한창입니다. 그러다 50 되는 거야. 예수님, 부처님, 알라시는 저자치, 교수님, 사장님, 박사님께 물었지. 한없는 복을 내려주소서, 넘치게 내려주소서. 삭막했던 골목길에 예술의 씨앗을 뿌리고 생기 넘치는 골목길을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재미난 골목길 풍경을 들여다봅니다. 경상남도 김해의 한 작은 카페. 김충도 씨와 김혜련 씨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이 카페는 여느 카페와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은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카페 안에 있는 작은 공간을 활용해 만들어 놓은 작업실인데요. 사실 혜련 씨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입니다. 특유의 화풍으로 개인 전시회를 수차례 열 만큼 혜련 씨는 젊은 예술가로 촉망받고 있는데요. 제 작품은 사람들이 인물화라고 보통 부르는 장르입니다. 제가 그리는 그림은 저 자신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 자신이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감정이입 과정이 많이 표현이 되는데 제가 느끼는 이런 감정이 사회 속에 있는 나 아니면 개인 대 개인의 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가져가는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감정의 정화가 되는 그런 제 자신의 지극히 개인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목길에는 혜련 씨뿐만 아니라 많은 예술가들이 길을 따라 쭉 모여 있는데요. 문화 공동체 재미난 사람들입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화가 김혜련 씨와 기타리스트 김충도 씨.
그리고 사진관을 운영하며 노래하는 류아식, 박선미 부부와 돈가스 가게를 운영하는 사진작가 구문조 씨, 그리고 옷가게를 운영하며 그림을 그리는 김옥신, 배우리 모녀가 그 주인공인데요.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정말 진심으로 가진 것은 없어도 마음 많은 부자인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전부 어떤 특별한 좀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친구는 사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고 어떤 친구는 노래하는 걸 너무너무 사랑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림 그리는 행위가 너무 행복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것 자체가 행운인 것 같기도 해요. 사진기를 들어야 할 손으로 돈가스를 굽고 있는 구문조 씨. 문조 씨의 가게는 동네에서 맛집으로 소문나 있는데요. 돈가스의 맛도 맛이지만 가게에 걸려있는 그의 사진 작품도 인기에 한몫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작가로서 식당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 작품도 고객님들한테 보여드리고 맛있는 식사도 드실 수 있게끔, 그리고 이 공간에서 식사를 하시는 게 어떤 일반 식당이 아니고 어떤 문화 공간에서 식사를 한다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서 제 작품을 전시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사진을 찍으러 나온다는 문조 씨. 그런데 문조 씨의 사진 작업에는 그만의 독특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사진기의 셔터를 누르고 어디론가 뛰어가는데요. 바로 사진 속 피사체가 문조 씨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저를 표현하는 수단이니까 저를 담는 건데,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찍어보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표현하는 거. 근데 참 어렵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을 찍기 시작했는데 가장 솔직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저 사진을 찍게 됐어요. 그날 오후, 재미난 사람들의 아지트 카페가 어수선한데요. 골목길 사람들도 모여 부족한 일손을 보탭니다. 직접 조명도 설치하는데요. 오늘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김해는 이 문화예술 공간이 좀 모자란 것 같아요. 특히 이 골목 같은 경우는 해지고 그러면 사람 왕래도 작고 너무 어둡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살롱을 여기다가 처음에 오픈하면서 그래 이 어둡고 침침한 골목을 좀 활발하게 문화예술이 좀 있는 그런 골목으로 만들어 보자 출발했는데 그 일환으로 지금 매주 수요일 날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린 공연 횟수만 200회가 넘는 수요살롱 음악회는 지역 뮤지션과 인디밴드 그리고 다양한 예술인에게 늘 열려있는 무대 공간인데요. 예술인이 관객과 더욱 가까이에서 호흡할 수 있고 관객이 느낀 감동만큼 공연비를 지불하는 감동 후불제가 특징입니다. 너를 만나 달라졌어 내 맘
김해에서 이런 공연을 볼 수 있는 곳이 없는데 이런 곳이 생겨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작은 공연이다 보니까 그 가수분들도 되게 가까이서 볼 수 있고 옆에 같이 보시는 분들 얼굴 표정도 볼 수 있고 너무 행복해들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랬지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카페라는 공간이 사실 커피만 마시는 공간이 아니고 이렇게 공연도 함께 볼 수 있고 이야기도 같이 나눌 수 있고 공연장보다 거리가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요. 관객을 정말 가까운 거리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만큼 뮤지션한테는 더 긴장되는 순간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 목소리를 더 가까운 곳에서 들려줄 수 있다는 것에서 지금 이 공연이 굉장히 저희에게는 큰 의미가 있던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미난 골목길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김옥신 씨. 그림을 좋아하는 옥신 씨는 이곳 공동체에 들어오게 된 지 6개월밖에 안 된 신입입니다. 처음에 살롱을 왔는데 살롱에 아주 그 차만 마시는 곳이 아니고 다양한 문화 활동, 뭐 공연, 아주 재밌는 일이 많고 여기서 제가 같이 합류하게 되면 정보도 많이 공유할 수 있고 아무튼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또 제가 생각하는 그 가게 구성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오게 됐어요. 저는 이거 오기까지 한 8개월 동안 다른 일 다 접고 다른 데서 하다가 기다리다 오게 됐어요. 운 좋게. 배우리 그림 잘 돼? 이 골목길로 들어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딸 우리 씨 때문인데요. 골목길에서 함께 작업 활동을 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작품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특별히 다른 요 골목 친구들보다 훨씬 좋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일단 매주 수요일, 토요일 또 뭐 더 잘하면 일요일까지도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 이상의 공연을 하고 저희 딸 같은 경우는 거기서 전시회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음악이나 문학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협업하고 그러니까 좋은 점도 많고 아무래도 그러니까 골목에 굉장히 활력이 생기고 어느 순간 보니까 저희가 이 골목이 서울의 그 내노라는 무슨 길 비슷하게 돼가는 것 같아서 저희는 아주 유쾌하고 좋아요. 그날 오후 옷가게로 골목길 사람들 모두 모였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복장에 뭔가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추리닝 파티 때문에 그거 의상 체크하고 그 홍보물 작성을 하려고 그것 때문에 왔어요. 지금 전부 다. 이쪽으로 한번 봐요. 형. 골목길에서 기획하고 있는 문화 행사에 홍보물을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우스꽝스러운 모습, 과연 괜찮은 걸까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짜겠어요. 파티를 위해서 우리가 망가져야지. 괜찮냐? 안 괜찮아요. 그래도 즐거우니까 좋네요. 이번 행사의 목적은 가장 편한 옷을 입고 문화예술을 편안하게 즐기자는 것. 골목길 사람들의 끼가 담겨있는 홍보물이 탄생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재밌게 노는 거고요. 우리끼리 이것저것 하면서 즐겁게 노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의상을 좀 재밌게 뭐 추리닝이나 내복 같은 거 뭐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이런 것 중에서 재밌게 의상을 입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속에 어떤 분은 뭐 클래식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강의를 해주겠다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와서 이제 뭐 노래를 부르겠다 춤을 추겠다 뭐 공연을 해보겠다 그런 이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와서 하는 거죠. 거창하게 어떤 문화라는 이름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저희 나름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생적인 것들을 가지고 문화를 즐기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유리에는 붙이면 안 되고 나도 뺄 때 안 줄 거예요. 네, 그래서 벽에다가 그러면 생활과 예술을 하나로 묶어 삶이 예술이고 예술이 생활이 된 문화 공동체의 재미난 사람들. 이들을 바라보는 주변의 상인들도 뜻을 같이 한 지 오래입니다. 삶의 활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나 뭐 그런 것들도 쉽게 문화생활을 접할 수 없는데도 여기는 편하게 가서 즐길 수도 있고 공연한다 그러면은
일하고 있는 옷 입은 채로 가서 한 번씩 문화생활도 즐기고, 그리고 그런 재미난 살롱이라는 곳을 주축으로 해서 재미난 골목이 생긴 곳으로 사람들이 많이 들지도 않았는데 요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형성이 되고, 거기로 인해서 뭐 요쪽에 있는 상권들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청춘곡을 불러줄게요. 불러봐. 따뜻한 오후 봄 노래를 골목길 앞 불러주세요. 공원으로 재미난 사람들이 총출동했습니다. 기타리스트인 김충도 씨와 류아식 씨, 그리고 그의 아내 박선미 씨로 구성된 고운동 밴드가 이번 주 골목길 문화행사에서 공연을 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너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떠보자.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바람을 한 번 더 느껴보자. 가벼운 풀밭 위로 나를 걷게 해주세. 온갖 새들의 소리 듣고 싶소.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줘.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이제 우리가 같이 또 음악을 또 하기도 했던 사이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음악을 우리가 직접 또 함으로써 이제 우리랑 또 살롱을 주축으로 해서 친한 사람들이 더 잘 모이고 또 음악을 통한 또 문화적인 소통 이런 것들이 보다 더 잘 일어났던 것 같고요. 또 크게는 이제 다른 가게들도 이렇게 생기면서 이런 것들이 좀 뭐랄까 음악과 결부가 돼가지고 우리 밴드가 하는 음악과 같이 뭔가 합쳐진 느낌으로 해가지고 좀 작은 문화들이 더 키워지는 그런 느낌이 됐던 것 같아요. 골목길 문화행사가 열리는 날, 카페 안으로 재밌게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한두 명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응답하라 추리닝. 이날 베스트 드레서는 바로 이분이 뽑혔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런 파티가 있다고 해서 너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큰 마음 먹고 나와봤습니다. 오늘 컨셉은 뭔가요? 컨셉은 마릴린 먼데. 응답하라! 꽃타령을 이제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비전공자라 감안을 하시고 사랑을 하려면 요렇게 한단다. 재미난 사람들의 문화행사에는 전문 예술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주인공이 되어 무대를 펼치는데요. 무대 위에 선 사람도 관객도 하나가 되어 그동안 숨어있던 예술의 감성을 깨웠습니다. 45도 경사 굴러떨어지는 도. 재미난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문화행사를 여는 건 전시실에 걸린 것만 작품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 특별한 사람만이 향유하는 문화예술이 아니라 서툰 실력일지라도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서입니다. 박사님께 물었지. 한없는 복을 내려주소서. 멈추게 내려주소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여해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었고, 모르는 사람들이랑 서먹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음악을 공유하고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화
느끼고 즐기고 그럼으로 해서 내가 행복하구나, 정말 풍요롭구나 내 삶이,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재미있는 삶을 추구하며 작은 문화를 통해 사람들에게 소소한 행복을 전해주는 재미있는 사람들. 달빛이 내려앉은 따뜻한 봄날의 밤. 즐거운 음악으로 행복의 온도는 높아만 갑니다.